네, 안녕하세요, 조준님들. 자, 테슬라가 날라오르고 있습니다. 네, 연일 급등에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돈복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 코로나 때 그 느낌 비슷합니다. 자, 이 음악 오랜만에 축하의 의미로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온 우주의 기운이 테슬라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한 250을 출발해서 지금 연일 급등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첫날 그 급등한 것은 세 발의 피였다. 예. 그 이후 상황이 더 대단하다. 예. 자, 거래량도 쭉쭉 터지면서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급등을 한 후에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가는 것이 이게 확률이 굉장히 한 10%도 안 되거든요. 한 10%도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급등을 한 후에는 좀 조정을 합니다. 그 수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추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요 밑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갔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그 커트가 되죠. 근데 지금은 단연간에 걸친 여러 개의 비슷한 가격에 제가 이거 늘 많이 말씀드리죠. 여러 개의 비슷한 가격에 이 그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는 주가가 뭔가 좀 이렇게 그 푸시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쭉 미끄러지듯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탄력이 붙어요. 예. 그러니까 어, 이런 원 고점을 돌파할 때랑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진 고점을 저항을 이렇게 돌파할 때랑 이게 조금 더 그 잘 가요. 여기 돌파할 때 딱 그 급등이 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275 정도에 쌓여 있던 이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그 잘 지금 푸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다들 느끼셨겠지만 지금 나스닥이 어제 나스닥의 10분 봉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어요. 이제 연일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횡보를 했고, 어,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음봉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다른 종목들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만 날아올랐다. 네. 그러니까 의심이 좀 가는 게 뭐냐면 빅세븐 그러니까 빅세븐들이 매도를 하고 그 자금들이 이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이렇게 자금이 있고요. 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자금이 있고 또 준비 자금도 있고 뭐 유동 자금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돈들이 이제 저쪽 빅세븐 쪽,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쪽 있죠.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그냥 몰렸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디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 애플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자 메타도 좀 그렇고, 이 지금 특히 보면 애프터장에서 지금 다들 빠졌거든요. 이렇게 애프터장에서 다들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애프터장에 이렇게 머리를 드는 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빅세븐 쪽에서 빠진 돈들이
여기도 이제 수익 실현들을 하시고 테슬라 쪽으로 이제 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그 증명은 안 되죠. 증명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고 한 10배, 엔비디아 한 10배 수익 내시고 그 돈들이 이제 다음 타겟으로 이 테슬라로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정도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초반에 이제 이 매물 출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좀 음봉이 이게 나오길래 이제 좀 매물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로 여기서 딱 지지를 시켜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허공에서 지지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 공간이 이제 많이 비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예, 이제 요 허공 어디선가 이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 내려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바로 지지를 시키고 다시 상승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하락, 상승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상승, 하락, 상승시켜버리고 하락, 상승시켜버리고 또 내려가려고 했는데 또 딱 이렇게 지지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상승 N자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그 5분봉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일봉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딱 급등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어디선가 지지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한 적정 정도가 한 반절 정도거든요. 이 한 반절 정도에서 지지를 시키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올리면 이제 굉장한 그 강세장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한 반절 이하까지 내려오면은 바로 반등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폭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좀 반등이 나오고 이제 뭐 전저점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아까 20분 봉을 보면 와 대단하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5분 봉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5분 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여기서 이제 그 떨어지려고 하던 주가가 여기서 극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흔히 이제 이걸 말아 올리네? 네,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이제 높이 올라와서 여기다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고, 근데 이걸 바로 초반에 이제 말아 올려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시켰고요. 하지만 그 뒤에 강력한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저점까지 위협할 정도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 또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하락을 하듯이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또 나온 거죠. 한 반절 정도. 그리고 이 또한 상승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반절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승부처가 갈린 거죠. 여기서 반절 정도에서 딱 지지를 시키고 바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이제 수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고점, 저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만 해도 이 수렴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좀 서로의 의견들이 좀 팽팽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까 말까 이 지금 상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니다. 이건 내려갈 상황이다. 이렇게 좀 약간 팽팽한 의견이 갈릴 때, 그러니까 상승세도 있고 또 그에 반한 하락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죠. 이 치고받고 하는 싸움에서 예, 이렇게 밀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매도세들의 물량을 이전 받아 가지고요. 소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단한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여전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긍정론자들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하락론자들이 좀 나오긴 했어도 그것이 힘이 좀 못 미친다. 예. 그러니까 긍정론자들의 좀 우세함이 돋보이는. 그러니까 한 판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 판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압도. 예. 자,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그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급등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이제 주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기고만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의 근본을 잊으면 안 돼요. 뭐냐면 자, 저항선을 돌파해서 호재를 동반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거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다 팔고 적금 다 깨고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몰빵을 해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트럼프 당선됐어? 그러면 당장에 적금 다 깨갖고 보험도 깨고 해서 당장 당일 몰빵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제 멋지게 이제 쫙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급등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은 예상을 못한 거죠, 사람들이. 왜냐?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려오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고 하락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또 내려오고 여기까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움직인다. 자,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 올라간다. 엄청나게. 그러면 뭐 바닥 잡기 하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파할 때만 가서 사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돌파해놓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주식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그림이 기대만큼 상승하는 경우는 정말 한 10%도 안 돼요. 이게 한 5%, 10%? 10% 정도 될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한 결과를 이제 보면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뭐 트럼프 당선됐고 뭐 돌파했고 하니까 뭐 이 정도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좀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생각이죠. 자, 한마디로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신화를 써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미리 이제 예측이나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추세 추종하는 편이 그러니까 한참 힘이 붙어 있는 주식을 봤을 때는 이 추세 추종하는 편이 좋아요. 음. 최근에 이제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급등하는 주식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비트코인 요번에 이 비트코인도 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코인베이스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많이 오르면은 좀 어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뭐 어지러워할 거 없이 그러니까 주식은 일정한 어떤 매매 규칙을 정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많이 오르니까 그저 그냥 기분 좋다고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매도 시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그 매매 원칙을 정해 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중간에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중간에 파신 분도 좀 계셨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내가 이게 더 떨어지기 전에 최고점에서 팔아야지 하고 이렇게 예측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맨 밑바닥하고 맨 꼭지는 세력에게 줘라. 이 몸통을 먹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추세를 추종해라. 니콜라스 다비스의 그 박스 이론이죠. 주가는 그러니까 때로는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 상상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할 때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추세 추종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추세를 아직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미리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락이 정작 나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그래도 좀 어떻게 뒤에서 뒷반등 좀 잘 하지 않을까 하면서 안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떨어져 갖고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때그때 그 어떤 감정에 따라서 예측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고 기계적으로 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추세 매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제 하락 권역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냉각 권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그 한 방송이 있었어요. 여기선가?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이 감정을 빼고 그냥 차트의 추세만 보는 거죠. 예, 이제 하락 냉각 권역에 들어왔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세 돌파가 이제 일어났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표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 차트를 보는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매크로 지표들은 보면 되게 보면 어떤 호재나 악재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또 어떤 지표들, 뭐 통계 지표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꾸 이제 예측을 하게 돼요. 이거 미국의 GDP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뭐 미국의 실업률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예측을 합니다. 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좀 이렇게 감정이 실리게 돼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감정을 배제하고 뉴스를 배제하고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제 차트는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외부 정보, 내부 정보가 플러스 돼 가지고 최종 엑기스로 결정체로 표현된 상황인 거예요. 어,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크로 지표 보고 뭐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내부 정보들. 예. 아마 미국의 이제 어떤 정보기관 같은 데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닥이 잡히고. 자, 그래서 이제 급등 장세 때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혹시라도 이제 이 시세가 막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예,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미리 팔고 나가는 그런 것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음. 그래서 추세가 이 추세대 상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추세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리 팔면 안 된다. 음. 자, 여러분들 이 추세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는 진짜 예측 불허입니다. 예, 자, 이 추세를 잘 살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